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종벌 낭충봉화 부패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낭충봉화 부패병은 무엇인가 그렇게 저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료 순서는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눴어요. 좀 길이도 너무 길고 그래서 좀 나눴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낭충봉화 부패병이란 무엇인가 좀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알아보고 3부에서는 발병한 경우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낭충봉화 부패병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주머니낭, 벌레충, 벌봉, 아이아, 썩을부, 폐알빼, 폐, 병, 그죠? 그래서 벌집 속에 애벌레가 부패하는 병, 이걸 이제 낭충봉화 부패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밑에 하단 그림 이렇게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애벌레 저기 되지만은 이제 초기 증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이게 이제 번데기가 된 것도 파내고 있어요. 그건 이제 애벌레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좀 애벌레는 심각하지 않았던 게 번데기 과정에서 이제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우측에 있는 건 애벌레. 이런 현상. 그래서 낭충봉화폐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이에요. 바이러스로 감염돼서 생기는 질병. 그림을 보면 위에 게 이제 낭충봉화, 밑에는 요새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걸 이제 촬영한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DNA나 RNA를 유전체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DNA나 이런 건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게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증식이 불가능해요. 어떤 숙주가 있어야 돼요. 숙주 속에 세포, 모든 병원체가 그렇지만은 일단 숙주가 있어서 세포 내에서 이제 서로 이제 자꾸 복제를 해요. 그래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쉽게 얘기한다면 바이러스가 한 개가 들어왔는데 이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자꾸 이제 증식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복제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 이게 많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병세가 악화되고 이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 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동물 이런 데에는 거의 감염되는 저기가 있어요. 식물에도 단백질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동물이나 이런 데 마냥 단백질이 저기 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다가 동물 저기로 오면서 심각한 저기가 되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고추나 이런 거, 고추에 이렇게 물르고 그러는 그것도 바이러스성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 바이러스는 모든 게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론 글씨를 좀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래서 낭충봉화 부패병, 토종벌레가 양봉에 다 있어요. 이미 서양종 벌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던 거고 이미 내성이 생겨서 거기도 큰 문제가 없이 보면은 며칠간 이제 몸살하는 정도로 하다가 이렇게 치유가 되는 약재를 쓰면은 치유가 되는 항생제나 이런 거를 쓰면 치유가 되는 그런 저기가까지 갔고 근데 토종벌은 전멸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양봉에 있는 바이러스 승질하고 토봉에 있는 바이러스 저기하고는 성분 분석을 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틀려요. 이 저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변이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형태. 한번 쭉 읽어보면은 글씨가 좀 작은데 좀 이래서 확대해서 좀 궁금한 점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감염 주 감염 이 경로는 꽃가루. 이 저기가 되고 그리고 숙주로는 토종벌에 애벌레에 있어요. 애벌레.
성봉에는 발병은 하지 않지만은 양성 반응은 나타나요. 그런 거 저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증상으로는 애벌레 전용 물컹이 죽고 그 자체 이불들이 내다 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성봉한테는 큰 영향을 안 주는데 애벌레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발병 시장 저기에는 봄철 육아 유밀기에 많이 저기가 돼요. 그리고 항상 겨울에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에 좀 저기 하시고, 그리고 아직은 치료 약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예방을 하거나 어떤 그 방어를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어떻게 방어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저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예, 낭충봉화가 저기 감염 추정 경로는 밑에 하단 그림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벌이 꽃에 앉았다가,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꽃에 붙어 있다가 다른 벌들이 오면은 거기에 다시 붙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 그래서 벌통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애벌레들을 아주 전멸시키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동양종에 저기도 있고 서양종에도 있고 다 있는데, 유독 극동아시아 저기에 동양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2년도에 이제 발표한 자료에 하면 그렇고, 이게 밑에 보면 이제 법제처에서도 12년도에 저기고, 발생 시기는 토종벌의 애벌레에서 발생하고, 유봉의 숫자가 약할 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애기벌이 약할 때, 안에 이 유봉은 안에 내부 담당을 많이 하는데 청소라든가 육아 저기를 키운다든가 뭐 이러는 과정에서 세력이 약해지면 질병이 와요. 이게 심각하게 와요. 그러니까 항상 강군으로 키워야 돼요. 밀착을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밀착이 첫째 최우선이에요. 방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이제 좀 신경 쓰시고요. 앞으로 이제 차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파도 그렇고, 예, 아직 추정 경로이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오는지는 아직 정확한 저기는 아직 이 저기가 안 됐고, 추정 경로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증상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예. 꼭 물주머니 같이 이렇게 이 애벌레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A, B, C, D. A는 밑에 보면 중간에 보면 돼 있죠. 부어있는 애벌레 모습. B는 암적색 이렇게 변하고, 병 중기 증상이에요. 이게 이제 C는. 그리고 병 후기 증상은 이렇게 되는 거죠. D. 이렇게 되고, 예. 양봉에서는 부저가 있어요. 부저가 있는데, 이 증상이 거의 비슷해요. 부저 저기가. 예.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농진청 발표 자료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 서양종 꿀벌에도 발병하는 아주 흔한 질병이고, 그런데 토종벌에서는 이게 이겨나가질 못해요. 중국 낭충봉화부패 바이러스, 이렇게 태국 낭충봉화부패 바이러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여튼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쭉 내려 읽어 보면은 참고하시고요.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자료이니까 쭉 읽어 보시고, 맨 밑에 보면 예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빨간 글씨로 들어가 있죠, 그죠? 여과성 바이러스에 의해 꿀벌의 유충에 발생하는 병으로 감염된 유충은 피부가 굳어지고 이렇게 되고, 무밀기에는 방어를 3대 1의 당에게 소금을 약간 넣어 격일로 2엽 정도씩, 3대 1이라는 건 물 3, 설탕 1이라는 얘기예요. 해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약간 넣어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게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주변을 살펴보면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은 바다로부터 진화되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도 혈액 속에 0.9%의 염분이 있어야 돼요. 모든 동식물은 염분이 필요로 해요. 염분이 필요로 하고 그러는데 일부 깊은 산 속에는 염분을 다량 축적하는 그런 이 식물도 있죠. 그죠? 예전에는 그걸 태워서 이렇게 재를 걸러서 거기서 염분을 소금을 축출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일단 염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둘러보면은 요새는 수세식 화장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우리 세대만 해도 푸세식 그러면은 화장실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밑에 화장실 안에 벌들이 참 많이 와요. 그거는 염분을 빨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수세식 저기가 많기 때문에 염분을 공급받을 그럴 저기가 참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벌한테 소금을 먹여요. 급수를 하거나 이런 저기를 하면서 소금을 좀 타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주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 아메리카 저기에 보면은 미국에서 저쪽 이 멕시코 지역으로까지 여행을 하는 큰 대왕 나비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거기서 장거리 몇천 킬로를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찾는 데가 땅에서 소금이 나오는 곳, 그걸 소금을 많이 섭취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 저기가 근육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소금이 염분이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염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낭충봉화 저기니까 초점이니까 일단 소금을 좀 먹이는 게 좋다는 거, 예, 그건 좀 참고하시고요. 토종벌 요거는 이제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저기 발표한 최세현 씨 자료를 좀 참고했어요. 낭충봉화 부비병의 정의는 이렇게 그리고 2번 원인체 및 감염로는 어떻게 되고 국내외 발생 현황은 어떻다 하는 거를 이렇게 저기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도 큰 어떤 증상이 어떻다 이런 건 저기 했지만은 치유 방법에 대한 저기는 아직 모르겠다 이런 저기를 하더라고요. 예, 증상 및 진단 이런 게 있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아요. 이런 걸 참고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치료 및 예방 대책 이건 아직 없어요. 예방만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일부에서는 밴드나 이런 데 보면은 치유약이 나왔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빨리 특허내가지고 한다면은 수억 벌어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 않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은. 빨리 등록을 하시고서 하면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저기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빨리 해가지고 그분들도 하면은 농가에서도 좋고, 그분들도 좋고, 정부, 국가적에서도 좋고, 근데 왜 그걸 안 하나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좋은 약재가 있으면 빨리 등록을 하시고, 검증을 거쳐서 신속하게 공급을 해주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독도 저기 봉장이나 볼통 소독을 전원해요. 그거는 이제 미생물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다음번에 미생물에 대한 저기를 좀 하면서 자료를 올려드리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질병이 이런 좀 치유가 힘든 질병이 오는 요인이 환경오염의 원인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토종벌 애벌레의 먹이는 뭐예요? 꿀가루예요. 꽃가루에 꿀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하는데 성충은 꽃가루를 먹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저긴 하지만은 심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애벌레의 심각한 저기를 저게 주된 먹이가 꽃가루인데 이게 꽃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보면은 심각한 오염이 되어 있어요. 심각하게. 어떻게? 각종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이런 데도 그렇고 가축 지역, 그리고 도로나 이런 데 포장, 이거 저기도 뭐 차량 저기나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염돼 있고 강물도 오염돼 있고 또 산업단지, 공업단지 뭐 이런 곳, 그리고 하늘에도 중금속이 포함된 비구름, 뭐 각종 오염 비구름, 산성 비구름, 지하수, 오염된 지하수, 농업지역, 뭐 오염, 이 각종 농토에도 많이 저기 돼 있죠. 약재를 많이 쓰고 있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약이 그렇게 농약이 흔하지 않아 가지고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는 비료나 이런 거보다는 퇴비를 많이 주로 했어요. 산에서 풀을 베다 그걸 이제 썩혀 가지고 퇴비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예, 지금은 저도 시골 살지만 뭐 퇴비 같은 거는 이제 축분이나 이런 걸 발효시키거나 이래서 많이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그건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요. 그 과정도. 그래서 나중에 미생물도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오염된 게 왜 영향을 받느냐? 자, 볼까요? 지금 현재 좌측 그림을 보면 생산자가 뭐예요? 풀이에요. 풀, 수목. 생산자 밑에는 뭐가 있냐? 미생물이 있어요. 땅, 흙이 있고 그 속에 각종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종 미생물이 농약 피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미생물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미생물이 있는 것도 좀 변이가 되고 이런 거적인데 그런 걸 이제 생산자 풀이 수목이 그걸 이제 흡수해 가지고 꽃가루도 만들고 뭐 각종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따른 1차 소비자가 벌이에요. 나비, 뭐 풀무치는 이제 잎을 갉아먹고 그러죠, 그죠? 근데 나비는 꿀을 빨아먹고 벌은 꿀도 빨지만 화분도 채취해 오죠, 그죠? 갖고 오죠. 이게 오염된 거죠. 많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새끼를 키우니까 좀 상태가 좀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2차 소비자 있고 3차 소비자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우측 그림은 이제 지구가 많이 오염됐다는 걸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죠? 이게 네이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퍼날라 봤어요. 예. 그래서 모기의 오염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저기를 못 이겨내고 있는 거죠. 먹이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심하게 오는 건데 보통 우리가 백신을 맞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항체가 생기기 위해서는 적하고 싸워서 야, 내가 이겼다 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항체가 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적당한 병균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그게 대항하는 항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주 수시로 싸워줘야 돼요. 우리가 백신 맞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적당히 싸워서 이기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힘을 키워주는 거죠. 그거하고 싸워본 경험이 있는, 전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이런 항체를 키우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우리가 내성벌이나 뭐 저항성벌이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된 이런 저기를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질병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겨나가게 견뎌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항을 키워줘야 되는 건데 지금 먹이 오염이 심각하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저항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질병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꿀도 그렇고 꿀도 예전 맛 같지를 않아요. 우리 어릴 때 맛. 물론 영양 상태에 따른 영양도 있겠지만은 영양이 그때는 많이 부족했어요.
그랬는데 꿀을 몇 숟갈만 퍼먹어도 어질어질하고 얼굴이 벌겋게 되고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근데 요즘 꿀은 그런 꿀이 참 귀해요. 그래서 밑에 이제 꿀, 예. 예. 그래서 이 그 앞에를 총정리해 보자면은 어찌됐든 간에 낭충봉화 부패병은 바이러스성인데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항이 약하다는 거죠.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저항성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발병이 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저 3부나 여기서 얘기하겠지만은 이거를 저항성을 키워줘야 되는 예, 그런 그 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2부에서 뵙죠.